상우군을 위한 두 번째 영상인데, 여러 가지 상우군이 질문을 했는데, 디자인에 대한 관련된 유명 디자이너에 대해서 상우군한테 도움이 되는 책들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상우군이 스스로 찾아서 보시고 궁금한 그런 디자이너,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걸 추천한다든가 저는 그런 방향은 코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과거에 스스로 대중이 유명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 바로 이런 관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난 과거에 훌륭한 디자이너나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훌륭한 디자이너를 상우군 같이 디자인에 입문하는 친구들 또는 디자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반드시 읽어야만 할까? 저는 오히려 읽지 않기를 바래요. 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조라는 작업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나만이 표현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특화시키려면 남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지난 과거에 만들어진 테크니션들과 비교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깨닫고 개선하고 하는 것을 바래요. 그래서 읽지 않길 바라는 것이고, 상우군이 추천해달라고 그랬던 그런 빌모 오리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노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우군이 그 시대에 그런 환경이 있었어도 노먼이 될 수 있고 빌모 오리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이 사람이 지금 상우군이 거론한 그런 빌모 오리지 같은 사람들은 노트북이라는 걸 최초로 디자인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노트북을 하나 자기가 디자인할 때 과연 노트북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디자인했지, 상우군같이 컴퓨터도 모르는데 노트북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빌모 오리지가 노트북이라는 걸 디자인하기 전에 노트북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디자인을 했는데, 과연 상우군이 컴퓨터라는 거 하는 것들, 노트북이 있기까지 전 과정을 공부하지 않고 과연 이 빌모 오리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노트북이라는 걸 창시하기까지 그냥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정기를 읽고 감동하는 그것밖에는 안 되지, 디자이너로서의 도움은 전혀 안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인터랙션이 딴 거 아닙니다. UI, UX를 말하는 것이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것이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용자의 경험, 노트북이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은 데스크탑이라 그래가지고 화면 있고 자판기 있고 본체 따로 있는 컴퓨터만 이용하다가 그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휴대하기 편하게 들고 다니게끔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면 본체에 있던 기능들을 얇은 판 안에 다 잡아 넣어야 되니 모든 것들을 축소하고 규모를 소규모화하면서 성능은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했던 CPU를 제작하는 회사라든가 메모리라든가 그래픽카드라든가 이런 데를 공부하세요. 이 디자인하는 사람은 공부하지 마시고. 그 뜻이에요. 아저씨는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정말 한국 디자이너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근본을 공부하지 않고 껍데기만 공부하는 사람들 극혐해요. 껍데기 디자인하는 거는 누구나 한다니까요. 앞으로 인간이 하지 않아도 AI가 얼마든지 디자인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아저씨가 누누이 설명했죠. 그러니까 상군이 생각하는 것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어떠한 물건들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대중들과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 최종적인 결과값의 디자인은 AI가 다 할 거라고. 그럼 우리 인간은 뭐냐면, 그런 제품이나 그런 장비들이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UI가 중요하냐 UX가 중요하냐라고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 아저씨 같은 경우는 UX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곧 데이터화 되는 거야. 그래서 빌모 오리지가 노트북을 디자인할, 이 사람이 UI, UX라는 게 왜 생겨났느냐? 우리가 따로따로 본체 따로 키보드 따로 모니터 따로 있던 것을 하나의 노트처럼
한 곳에 집약적으로 만들었을 때 자판의 위치라든가 터치패드, 마우스 대신에 손가락을 터치했을 때 화면에서 움직이게 되는 그 터치패드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많은 인간들의 습관에 의해서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디자인의 위치 컴포지션 된 것이지 아무런 생각 없이 지가 그냥 그림 좀 그린다고 디자인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 상우군이 아저씨를 통해서 수많은 유명 디자이너나 아니면 특이한 디자인에 대한 자료나 정보들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상우군 같이 순수하고 디자인에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료를 보기 이전에 자신만이 경험하고 자신만이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표출해내라. 표출한 결과값을 가지고 지난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은 없는지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우군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4차 산업 얘기하고 빅데이터 얘기하고 딥러닝 얘기하니까 이 사회는 분명히 적용되고 바뀌고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정작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이에요. 나는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4차 산업 말하고 딥임팩트 말하고 뭐 딥러닝 말하고 뭐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변화가 오는 건 사실인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타파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오늘부터 4차 산업에 적용한 교육과 생각과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그리 갑시다 한다고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바뀌어야만 4차 산업에 적용되는 사람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지 상우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미 다 배워왔고 이 사회에 그냥 경제인으로서 그냥 일반인으로서 살아갈 뿐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그런 디자인 속에 속하려고 그러면 지금 어려서부터 코딩 배우고 웹에 대한 기능을 배우고 ICT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이런 어린 친구들과 경쟁을 통해 가지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상우군은 내 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몇 잔이나 찾아서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다가올 지금 문명을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지나간 파도의 그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현재 영유하고 공유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끊임없이 내가 쥐고 거기서 자양분을 빨 수 있는 데까지 빨아야 된다는 얘기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은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나 이거 직장 마음에 안 들어. 난 따로 공부할 거야. 난 좀 더 앞서 나갈 거야. 한 단계 더 높이 뛸 거야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기술과 기능과 능력에서 도전할 수 없는 과제들이고 한 단계 뛰는 게 아니라 다가올 파도를 위해서 서핑보드를 준비하라니까. 파도를 타기 위해서 다가올 파도를 위해서 서핑보드를 준비하는데 그 서핑보드는 어떤 재료로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상우군이 시도했던 홈페이지 만드는 것들이에요. 아저씨가 영상을 통해서 자꾸 홈페이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 제작하는 공짜 툴을 가지고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상우군처럼 따로 도메인이나 호스팅을 사가지고 본인이 HTML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아저씨가 말하는 것은 상우군처럼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작하게 되면 이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들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들은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자기들이 구해서 스스로 본인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단순한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생전 쳐다보지도 않았던 소프트웨어를 5개 이상을 건드려야 돼요. 그런 의도에서 스스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웹을 통해 가지고 웹에 올려놓고 웹에서 그런 사이트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내 자신을 활동을 영위해 나갈까 확장시켜 나갈까를 고민하다 보면 다 자연히 웹이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말고도 뭐 중국의 바이두라든가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일본의 야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트가 본인이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링크를 거니까. 그래서 세계관이 자연적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때 페이스북 같은 거, 뭐, 인스타그램, 뭐 하지도 않았고 난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 하지만 해서 링크를 걸 수밖에 없어요. 왜? 단 한 명이라도 내 사이트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 그것만 잘 준비하셔도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상우군만의 서핑보드는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현재 상우군이 직장을 다닌다든가 수익 발생이 되는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그것은 향후 5년 안에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아주 축소되거나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켜라. 수익을 발생시켜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라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어차피 4차 산업에 기반하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교육을 마치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백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4차 산업 시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든 좋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무조건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장착을 하고 인터페이스를 장착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사이트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어떤 버튼을 제일 먼저 건드릴까 하는 것들의 정보를 찾아보고 내 사이트에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어떤 버튼을 어떻게 생성해서 어디 위치에다가 놓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만 해도 한도 끝도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것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웹에 집을 지으라는 소리요. 그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밖에는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거기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인데 상우군은 이것도 관심이 있고 저것도 관심이 있고 지금 컴퓨터 공학까지 건드리신다 그러는데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우군이 아저씨가 따라잡는다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이미 컴퓨터 공학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라든가 또는 MIT라든가 이런 존슨 홉킨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계를 주름잡고 그런 기술자들이 넘쳐나는데 컴퓨터 공학을 배운다고 해서 상호군 스타일이 맞고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호군은 디자인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공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상호군이 지금 계획을 짤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자꾸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군의 경험이 중요하다니까. 상호군이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경험이고 도메인을 신청해서 본인의 이름을 갖는 것도 경험이고 호스팅을 해서 호스팅을 갖는 것도 경험이에요. 아저씨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 본인이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경험으로 여겨야지 그런다고 해서 내 꿈이 실현됐구나. 앞으로 내 꿈이 활짝 필 거구나.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내가 정부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나서갖고 내가 영상 찍고 내가 하나님 되고 말지. 상호군. 정리할게요. 지금 상군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뭐 주유소 아르바이트든 편의점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지금 직장에서 취직해서 하든 뭐 말한 대로 뭐 학원 강사를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은 해서 돈을 버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밑작업이에요. 그 자리조차도 망설이게 되면 1년 후에는 점점 경쟁자가 많아져서 상군이 원하는 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조차도 찾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점점 와요. 그래서 지금은 선배를 통하든 뭐 어쨌든 간에 내가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어, 뭐 어디 뭐 노가다를 할 수 있어, 어디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 그 자리가 나오면 무조건 일을 하라고요. 돈이 벌리는 일이면. 지금은 돈을 무조건 벌어서 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상우군한테 또 설명 좀 해주고 싶어. 아저씨가 그랬잖아. 4차 산업 얘기하고 뭐 딥러닝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뭐 아침 웹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바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아저씨 영상 중에 O2O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4차 산업 시대인데 두 가지 산업이 존속하나 웹이 중심이 되어 웹을 기반으로 한 사회 시스템과 인프라가 구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정확한 얘기고 또 하나는 오프라인은 말을 안 하는데 온오프라인이 이렇게 융합된 시대에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산업이라는 것은 존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한민국 시스템은 웹을 기반으로 하고 AI가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대한민국 국가이기 때문에 웹을 기반으로 한 기술자나 디자이너들의 능력이 많이 필요한 국가이지나 그 나머지 동남아나 중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은 아직도 오프라인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작동된다니까. 근데 이런 국가에 내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저씨 때는 비행기를 타고 누구의 소개로 이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랬지만 지금은 웹으로 모든 걸 이룬다니까.
이메일로 전부 연락하고 영상으로 서로 자료를 전송하고는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통신이라는 것은 웹을 이용하지. 일상 우리 문화생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생활밖에 할 수가 없다고. 우리나라는 안 그래. 유튜브나 이런 걸 웹을 통해서 앞으로 드라마고 뭐고 뉴스고 다 웹을 통해서 다 사람들이 보지. TV를 따로 사고 이런 일은 없다니까. 근데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TV를 사야만 되는 나라이고 오프라인에 이런 인프라들이 굴러갈 수밖에 없고 디지털로 바꾸기에는 엄청난 자본과 시간과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국가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라인만 내 직업에 맞는 거 찾고 막 이러지 말고 오프라인적인 것도 찾아봐라는 얘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저씨를 설명할게요. 아저씨가 이렇게 웹이라든가 포트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라든가 미리 10년 전부터 아셔놓고 그러면 아저씨는 웹을 기반으로 모든 걸 벌어먹고 삽니까? 근데 아저씨 하는 일 보면은 그거 웹에서 어떻게 그게 돈이 되고 사업이 되고 어떻게 그걸로 먹고 살죠? 라는 반문이 일지 않아? 아저씨는 웹을 기반으로 해서 통신을 이용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모두 웹으로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저씨가 하는 페이퍼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료도 종이에요. 재료도 종이라고. 그리고 아저씨의 작품을 웹으로 파일로 올려가지고 독자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적인 우리 아날로그적인 책으로밖에 발간할 수 없어. 왜 그러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아저씨가 인터넷에 올려둔 파일을 그러면 우리 독자들이 그냥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만들어보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갖다 치자 웹에 올려놔봐야 웹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갖고 있는 집안이 몇 가구나 될 것이며 그냥 페이스북으로 핸드폰으로 그냥 구경은 할 수 있으나 본인 직접 참여가 힘들어요. 오프라인으로밖에는 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책으로 낼 수밖에 없다고. 아날로그적인 방법 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앞으로 향후 4년, 5년 후면 우리 대한민국에 오프라인 디자인은 없어질 건데 전부 웹으로 해줄 건데 그럼 내가 말레이시아에다가 책을 내고 싶어. 베트남에 책을 내고 싶어. 페이퍼크래프트 책을 발간하고 싶어. 그럼 현지의 인쇄소를 통해서 책을 발간할 것이고 현지의 인쇄소에서 디자인해주고 그들이 선택하는 재질과 물감과 색감과 이런 기술에 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난 유지해야 돼. 그래야 얘네들한테 책을 보낼 수 있다고. 책을 줘야만 얘네들이 경험할 수 있다. 이해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아저씨가 하는 설계 작업, 페이퍼크래프트 도면을 웹에 올려놔도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우리 청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어. 근데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중국은 안 돼. 오프라인을 책으로 내줘야 돼. 옛날 방식으로.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말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 세계화되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때는 오프라인 기술도 경험하고 갖고 있고 활용되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호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포트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에 맞춰가지고 모든 인프라가 웹을 기반으로 하겠으나 오프라인적인 사업 그것들이 존속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웹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시대에 맞춰서 수많은 직업들이 발생이 되겠으나 오프라인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나 직군들이 별도로 존재하겠죠. 건축 같은 것들이 특히 그렇고 지금은 서울 집중이 되어 있지만 2025년이 되면 아저씨 말대로 경기도나 지방으로 자본을 가진 자들이나 아니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파트에 안 살 거야. 좀 더 좋은 환경, 인프라가 좀 구성이 덜 되어서 좀 개발이 덜 되었지만 아마 자연을 찾게 되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방으로 시골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옮길 것이라는 얘기야. 그런 사람들이 정작 외부로만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외부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 남아있게 되고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어. 오프라인적으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가서 웹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서울 아파트에 살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서울 집값도 똥값 되는 것이고 오히려 시골의 땅이 더 값이 올라가고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웹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자기의 집을 갖고 그런 환경을 꾸밀 때
필요한 기술자들이나 기능들이나 디자이너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지. 그래서 지금 건축 디자인 하는 친구들한테도 어디 취업할 생각하지 말고 재개발지구 같은 데 가서 재개발하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 그런 능력 배양해서 개인 사업체 차려가지고 그러한 시골이라든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키고 친환경적으로 폐수나 오수들을 아주 맑고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나 그런 능력들 발명해내고 개발해내고 하는데 매몰되라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웹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세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친구들에게 맡기고 우리같이 이미 다 배우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날로그적인 사업들이 무엇이 존속이 될 것이고 무엇이 생존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들을 좀 더 빨리 2025년이 되기 전에 좀 더 빨리 앞당기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라는 얘기야. 오로지 온라인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양쪽 문명 다를 공유하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은 거야. 그래서 옛날 이게 지나간 웹 중심의 이런 사람들이 디자이너들 책을 읽고 그런 사람들도 나도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아저씨는 절대 반대한다고. 지금은 혼란이라고 말하는데 아저씨는 전혀 혼란하지 않아. 왜냐하면 온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상호군이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지금 도메인 뭐 호스트 샀으니까 뭐 오프라인은 충분히 본인이 뭐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프라인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인구들이 어떻게 흩어지며 지금 아프리카 TV 하는 BJ 같은 경우에도 아저씨가 참 괜찮게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이런 데서 스튜디오 안 해. 녹화 안 한다고. 시골 자기 동네 가가지고 하고 시골에 땅 사가지고 집 사가지고 스튜디오 지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태반이고 똑똑한 친구들이야. 왜? 그 친구들은 카메라만 키면 돈인데 뭐하러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맨날 소음이 심하네 어쩌네 여자들이 들락거리네 뭐하러 그런 민원 듣고 살아. 그냥 시골에다가 으리으리한 집 지어놓고 스튜디오 지어놓고 그쪽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아마 연결해서 상우군이 질문했지만 우리 시대 때는 아주 정적인 거야. 웹이라고 하지만 전부 일러스트고 정적으로 이렇게 스톱된 이런 그림에 가까운 그런 것들로 모든 인터페이스를 표현했다면 지금은 무조건 움직여. 버튼 하나도 반짝반짝 움직이고 모든 것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시각 영상 분야의 이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모든 것들은 영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이 기본이지. 우리 시각을 단순한 그림이나 지금 웹툰 같은 경우도 정말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그림으로만 보이는데 저것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자동으로 아마 들어가서 한 3, 4초 짤막하게 움직이는 걸로도 나오게 될 거야 아마. 실험하고 있고. 그러니 상호군이 말했다시피 시각 영상이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라온 우리 아이들은 뭐 물론이고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이 전무후무한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게 적용되고 참여할 수 있는 직군이 나는 시각이라고 봐. 시각 영상이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파트와 분야가 생길 거니. 또 지금 생겨 있고 실제로 대학 안 가고 편집만 잘하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취업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군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아저씨한테 어떤 디자인 책이나 어떤 것들을 추천받으면 저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건 도움 전혀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지나간 거니까. 상호군한테는 앞으로 다가올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 다가오는 것을 알게 하고 싶거든.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그것들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것이지 누구의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 터득되는 게 아니야. 남의 정보와 지식은 이미 그거는 상호군이 받아들였으나 배설되는 그냥 지나치는 일회용일 뿐이야. 상호군이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다니는 직장 월급 나온다 그러면 꼬박꼬박 더럽고 치사해도 끝까지 다니면서 생겨난 돈으로 책을 살 게 아니라 경험을 하러 다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경험은 딴 게 아니라 상호군의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부터 찍으라고. 상호군의 하루 일과를 영상으로 찍으라고. 상호군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장면들을 하루의 브이로그들을 영상으로 찍고 그것들 컴퓨터에 불러와서 편집하고 애프터 이펙트로 효과도 집어넣고 자막도 넣고 하라고. 그래서 상호군의 주된 업무는
돈 버는 일이야. 그 번 돈으로 내가 어떻게 변신할까가 아니라 내 경험을 축적하는 데 투자하라고. 핸드폰으로 영상도 찍고 심심하면 한강에 가서 괜히 영상 찍어놓고 상욱군이 읽었던 좋은 시 한 편 자막으로 스크롤도 올려보고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상욱군이 새롭고 정말 상욱군 체질에 맞는 일들이 생겨난 것이 생각만 하고 자꾸 머리로만 읽으려 하고 머리로만 찾고 머리로만 그거는 필요 없어. 몸이 움직이는 게 그게 최고야. 그래서 왜 영상을 찍으라 그러지? 핸드폰 영상이 이게 화질이 장난 아니니까 찍으라 그러는 거지. 상군이 좋아하는 음악 가사, 자막 같은 경우도 영상으로 스크롤 되게 만들어 보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한강 가서 찍고 그 음악에 맞게끔 장소 찾아다니면서 그게 옛날에는 방송이나 하는 사람이나 뭐 영상 카메라맨이나 그런 작업한 건데 지금은 문과 다니는 애들도 지가 글 쓰려 그러면 배경에 애니메이션 집어넣고 배경화면 집어넣으려 그러면 돈 주고 자막 사고 배경화면 사야 돼. 지 핸드폰으로 다 찍어 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기본이야. 이제는 4차 산업에서는 자기가 어떤 직군의 직종에서 일하던 사람이든 자막, 배경음악 모든 것은 자가 생산해야 돼. 그래야 저작권료를 주지 않아. 순수한 내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야. 내 작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남의 거 뺏기는 거 금방 알고 그래서 그림쟁이들도 이제는 생겨야 못 된다는 얘기. 지가 했던 거 세상 나가면 옛날에는 몰랐지. 지들끼리 꿍짝짝 하니까 지금은 인터넷에 대번 올라오기 때문에 비교당해. 금방 들통나. 그래서 진짜 백이 자기 기술 아니면 세계화 못 된다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 상대로 우리 동족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직장을 취직하려고 그랬지만 이 웹이 중심인 사회에는 최소한 세상의 사람들 상대로 내가 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돈 못 벌어. 이해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